자, 안녕하세요. 알틴입니다. 이전 1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암호화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자, 2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실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얼마인 건지, 비트코인 진짜로 내재 가치가 없는 건지 이런 주제들을 다뤄볼까 해요. 우려는 뭐가 있고. 자, 이전 1부에서 얘기했던 걸 잠깐 정리하자면 현대시대에서 돈은 장부에 기록된 숫자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중앙화돼 있다. 그래서 이 장부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믿고 맡기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두가 같이 탈중앙화돼 있고,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내가 진짜로 이 돈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되고, 이 장부들의 일관성, 서로 장부들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사용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거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중간이 잘 없어요. 비트코인은 빵원이다, 내재 가치가 없다,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냐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이 미래다, 미래의 화폐다, 아유 저 틀딱들 이거 비트코인 이해를 못하고 있네, 비트코인이 미래인데 너희들 그런 아무 가치 없는 화폐 지금 쓰고 있는 거 지금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냐는 거죠. 비트코인이 빵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올 거고, 비트코인 최소 10만 달러다 라고 이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맞냐는 거죠. 결국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엔 디지털화된 장부가 있는 거예요. 이 장부를 은행이나 정부가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사용자들이 모두 분산해서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중앙화되면 뭐가 좋죠? 일단 편하죠. 왜? 내가 뭐 관리하고 뭔가 컴퓨터 힘을 쓰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믿고 맡기면 됩니다. 믿고 맡기면 돼서 편한데, 문제는 조금 무섭죠. 믿고 맡겼는데 얘가 이상한 짓 사기치면 어떡해? 금융위기 오면 어떡해? 그런 게 있고, 어쨌건 중앙에 내가 믿고 맡겼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따질 사람이 있죠. 내가 정부든 은행이든 누구한테 따질 수는 있다, 잘못됐을 때. 그리고 어쨌건 법의 제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죠. 자, 중앙화는 이런 거. 탈중앙화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명에 내 개인정보나 이런 걸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안 믿어도 사실상 돌아가게 시스템이 돼 있고, 다만 탈중앙화를 위해서 소모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블록체인 만들 때 엄청난 컴퓨팅 파워, 전기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되게 소모적이고 좀 낭비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의 이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뭔가 잘못됐을 때, 누군가 내 비트코인을 해킹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도 않고 이 법의 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론상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따지려면은 비트코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중앙 정부나 기관을 믿지 못하거나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내재 가치,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 어떤 뭐 그림, 어떤 뭐 차, 이런 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이 필요하고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이 필요하고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 물건이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로 결국 가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죠. 디지털 골드가 뭐냐? 자, 여러분 부잣집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집에 금고 하나 있고 금고 안에 금괴 같은 거 넣어놓죠. 왜 넣어놨어요? 금을 가치의 저장고로서 넣어놓은 거죠. 만약에 진짜 전쟁 나고 난리 났을 때 어쨌건 내가 금을 가지고 내가 피난이라도 가면 뭐라도 사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한 가치의 저장고인 거죠. 가치의 저장고. 진짜 정부 망하고 이러면 돈이 휴지 조각 되는 거니까, 그냥 종이니까. 금은 어쨌건 최소한 뭔가 어디 쓸 때는 있잖아. 뭔가 물건이죠, 현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가치의 저장고로서 쓰기 위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금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비트코인은 디지털적으로 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이 장부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내가 그 프라이빗 키만 가지고 있으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든 뭐 돈으로 바꾸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전쟁이 났다 치면은, 그러니까 이 가치가 디지털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건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중앙기관의 감시나 참견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기관을 불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범죄나 뭔가 어떤 나쁜 용도로 돈을 쓰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싫다 그러면은 이런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어떤 사상, 그냥 나는 정부가 싫어, 그동안 금융위기 받고 은행가들이 막 내 돈 가지고 도박하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막 난리 나고 이런 거를 금융위기 때 받고 이 현대의 금융 시스템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인플레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져. 이거는 가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사상,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내재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부여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정부에 문제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 터키 같은데 지금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는데 금리를 계속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또는 뭐 아르헨티나처럼 계속 미친듯이 돈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항상 10% 20% 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내가 정부가 지급하는 화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거나 정부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 내가 범죄나 어떤 불법적인 활동에 내가 돈을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를 쓰면은 정부의 어쨌건 감시랑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옛날엔 많이 썼는데 요즘은 비트코인이 워낙 좀 알려져가지고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 기관들도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의 저장고. 내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진짜 막 우리나라가 전쟁 나서 망하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도 조금 가지고 있지만 금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비트코인도 나는 좀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 가치의 저장고로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겠죠. 이런 곳에서 어쨌건 비트코인이 필요하거나 가지고 싶은 사람이 이런 데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있는데 어쨌건 우려가 많이 껴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자,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진짜로 가지고 싶어서 사는 사람보다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산 값보다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게 어쨌건 버블의 정인 거죠. 내가 진짜 집을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보다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면은 그건 버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산의 버블이라는 거죠. 튤립을 진짜 심어서 키우려고 내가 산 게 아니고 이 튤립 구근 값이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튤립 구근을 사는 거면 이거 투기잖아요. 투기고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거고, 어쨌건 이 세력이 많으면은 자산의 버블이 끼는 거고,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게 필요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버블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쨌건 암호화 시스템 내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쓰이는데, 일단 루나 망했고요. 테더도 암호화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테더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쿠폰 같은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너한테 테더 하나를 주면 내가 이거 1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이 회사가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 암호화폐 기술이나 블록체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테더라는 회사가 보증하는 토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아닌데 암호화폐 내에서 돌아가고 사람들이 암호화폐인 것처럼 믿고 있는 이런 우려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파산한 셀시우스, 이 셀시우스가 결국에는 너의 비트코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이자를 줄게 이거거든요. 너가 비트코인 1000만 원을 맡기면 내가 이자를 뭐 10% 줄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이 아니지만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탈중앙화를 믿는 사람들이 쓰는 화폐라면서 셀시우스라는 이 기관의 중앙화된 관리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믿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비트코인으로 막 사기도 많이 치고 워낙에 규제를 안 받으니까 탈중앙화 돼 있고 막 사기치고 투자자의 돈을 잃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정부들이 이제 규제를 하려고 점점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암호화폐 시스템이 규제가 돼버리면은 과연 이게 그 탈중앙화가 맞는 거냐, 결국에는 그냥 다른 화폐랑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 탈중앙화를 시키기 위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이런 비율도 있고 51% 공격도 가능할 수도 있고, 어쨌건 이게 블록이 10분에 하나 완성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화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거고, 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개념,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비디오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개념도 있고, 어떤 거래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 거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밖에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한이 있거든요. 빨리빨리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업체, 비트코인하고는 약간 다른 기술, 좀 더 혁신적인 기술, 좀 더 다른 개념을 사용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어떤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있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을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사는 사람보다는 이 내재 가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믿으면 비트코인에 버블이 없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사면 되는 거고요.
만약 비트코인 지금 버블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시세 차익 노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면 사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결정인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뭔지는 이해를 하고 사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